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 해설입니다. 11월 본선 전에 가장 큰 예선이 어제 열렸습니다. 8개 주의 예선이었습니다. 어제 예선은 현재 미국의 정치 현상에 대한 평가서이면서 동시에 오는 11월 선거의 승패를 예견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그 결과를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을 거의 두 개의 미국이라고 할 정도로 모든 면에서 양극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11월 중간선거는 미국의 방향을 어디로 가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택의 기회입니다. 트럼프의 세력이 유지될 것인지 아니면 반 트럼프의 세력이 이를 꺾을 것인지 이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어제 예선에서 8개 주의 연방 상하원 주시 선출직에 대한 수백 명의 후보 선택이 이루어지게 됐는데 그 중에서도 캘리포니아의 선거가 가장 중요하고 그래서 가장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에는 현재 435석의 하원 의원석의 12%가 넘는 53석의 하원 의원석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지금 트럼프의 인기는 별로입니다. 만일 캘리포니아에서 민주당 후보들이 하원 의석을 많이 차지하게 되면 민주당의 다수당 탈환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모든 정치 현상이 다 뒤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제 벌어진 8개 주 예선 그 결과가 어떤 것인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캘리포니아 예선의 중요성은 어떤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예선이 벌어진 주는 8개 주입니다. 캘리포니아, 엘라바마, 아이오와, 미시시피, 몬태나, 뉴저지, 뉴햄프셔, 그리고 사우스 다코타 등입니다. 여기에서 거버너, 상원, 하원, 주시, 로컬 후보들이 이제 선택이 됩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예선이 물론 캘리포니아의 프라이머리 일렉션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주고 가장 의원 수가 많은 주고 그리고 지금 반 트럼프 정서가 가장 높은 주이기 때문입니다. 어제 예선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거버너 그리고 세네터 선거에서는 11월 선거의 경선 후보가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혔지만은 가장 중요한 하원 의원 예선 결과는 며칠이 더 걸려야 완전히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편 투표제 등의 이유 때문입니다. 금년 중간 선거에서 민주당의 지상 목표는 하원 의원 선거에서 23석을 뺏어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2010년도에 이뤘던 하원 다수석을 민주당이 다시 탈환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캘리포니아주에서 민주당이 의석을 더 확보할 기회는 아주 좋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원래 민주당주고 지금 반 트럼프 정서가 높기 때문인데 그러나 선거 시스템상으로 보면은 이 낙관만을 하기에는 어려운 구석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캘리포니아주 하원 의석 53석인데 민주당이 39석, 공화당이 14석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쪽에서는 공화당 14석 중에서 6개 또는 7개 의석을 뺏어오려고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만일 캘리포니아에서 민주당이 6석을 더 보태게 된다면 전체 목표 23석의 4분의 1이 단 한 주에서 해결이 된다는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장애물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독특한 예선 제도 때문인데 이걸 소위 The Jungle Primary라고 부릅니다. 정당에 관계없이 모든 후보가 한 투표지에 기재가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탑 2를 선출해서 본선으로 보내는 제도입니다. 보통 오픈 프라이머리라고도 하는데 그러니까 결과에 따라서 공화당 2명 또는 민주당 2명이 본선에 직접 나가서 경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일리노이주의 경우에는 공화당, 민주당이 정당별로 투표 용지가 자체가 틀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각각 뽑힌 후보가 본선에서 경쟁을 하게 되는데 이것과는 크게 다른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는 게 중요한데 민주당의 경우에는 반 트럼프 정서가 강하면서 후보들의 숫자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내부에서 표가 갈리고 선거 자금이 갈리고 그래서 자칫하면은 본선에 나갈 탑2가 공화당 2명이 갈 수도 있다는 그런 계산이 됩니다. 결전의 지구가 많은데 우편 선거 제도 등 때문에 현재 개표의 결과를 확실하게 아는 데는 며칠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는 중요한 선거 쟁점들이 있는데 우선 환경 문제, 이민 문제, 그리고 근해 오일 시추 문제 등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파리 기후 협약에서 탈퇴를 할 정도로 환경 문제에 관심이 없고 이민 문제에 대해서는 완전한 반이민주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이민자의 숫자가 가장 많은 주고 또 환경이 아주 좋지 않은 주입니다. 이 캘리포니아의 거버너 선거 결과는 거의 확정이 됐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게빈 뉴섬 루테나 거버너고 전 샌프란시스코의 시장 출신입니다. 그리고 공화당은 존 칵스 사업가인데 트럼프 대통령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인물입니다. 11월 본선에서 이루어질 두 사람에 대한 선택의 기준은 거의 친 트럼프냐 또는 반 트럼프냐 여기에 달려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캘리포니아는 민주당세가 강한 주이기 때문에 복음주의 기독교, 에반젤리컬 크리스천까지 나섰습니다. 프랭클린 그램, 빌리 그램 목사님의 아들인데 이 사람이 나서서 트럼프 지지를 외치면서 전 캘리포니아를 순회를 했습니다. 현 주지사인 제리 브라운은 금년 말에 은퇴를 하게 됩니다. 금년에 80살인데 텀 리밋에 걸리게 됩니다. 이번에 두 텀을 했고 지난 1970년대에 이미 두 텀을 거쳤습니다. 연방 상원의원석, 현재 상원의원인 84살 다이언 페인스타인이 이겼고 11월 본선의 승리도 무난할 것으로 대부분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1992년 이후에 계속해서 상원의원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 공화당의 거버너 후보로 나선 존 칵스는 일리노이주와 인연이 많은 사람입니다. 2000년도에 일리노이주 연방 하원 10지구 선거에 출마를 했다가 낙선한 적이 있습니다. 상대는 마크 전 의원이었습니다. 그리고 2년 후 2002년도에 연방 상원위원회에 또 출마를 했다가 낙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쿡카운티 프레지던트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2008년도에는 대선에 출마를 했다가 도중 하차를 한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University of Illinois 출신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선거에서 캘리포니아에서 400만 표나 진 주입니다. 그 밖에 다른 주들의 예선 결과를 보면 민주당이 다소 우세한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캘리포니아 예선에서는 에이시안 후보들의 참여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연 만년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던 오렌지 카운티 등에서 에이시안들이 정치 입문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도 큰 관심 중에 하나입니다. 시사해설 김정일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6월 6일) 수요일 헤드라인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올해의 가장 중요한 프라이머리 중 하나가 총 8개 주에서 시작됐습니다. 올해 중간선거는 연방 하원의원 전원 435명과 상원 100명, 3분의 1을 선출합니다.
캘리포니아, 엘라바마, 아이오와, 미시시피, 몬태나, 뉴저지, 뉴멕시코, 사우스다코타 등 8개 주에서 어제 중간선거에 출마할 공화당과 민주당 후보를 뽑는 투표가 진행됐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 주지사 예비선거에서 민주당 개빈 뉴섬 부지사가 현재 33.8%의 득표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개표율은 61%, 공화당의 사업가 출신 잔 콕스 후보가 26.1%로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인 여성으로서 첫 연방 하원 의원에 도전하는 영킴 후보는 현재 캘리포니아주 연방 하원 39지구 프라이머리에서 18,000여 표를 획득해 21.9%의 지지율로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미북 정상회담 장소가 싱가포르 센토사 섬 내 카펠라 호텔로 확정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숙소는 샹그릴라 호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숙소는 세인트 리지스 호텔이 유력하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샹그릴라 호텔과 세인트 리지스 호텔은 모두 싱가포르 정부가 지난 5일 관보를 통해 특별 행사구역으로 지정한 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과테말라 대규모 화산 폭발로 인한 화상자가 7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과테말라 재난당국은 어제 볼칸데 푸에고 폭발로 현재까지 75명이 사망하고 192명이 실종됐다고 밝혔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현재까지 발견된 시신 75구 중 신원이 확인된 것은 23구뿐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대피소에는 2,625명의 이재민이 수용됐습니다. 케이트 스페이드 핸드백 브랜드로 유명한 동명의 패션 디자이너 케이트 스페이드가 어제 뉴욕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뉴욕 경찰은 어제 오전 스페이드가 맨해튼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 침실에서 목을 맨 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현재로서는 스페이드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일리노이주가 의료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한 지 5년 만에 접근성 확대를 추진 중입니다. 일리노이주 의회는 의료용 마리화나를 처방 진통제 대용으로 용이하게 손에 넣을 수 있도록 한 내용의 법안을 상하원에서 차례로 승인해 브루스 라우너 주지사실로 이관했습니다. 이 법안은 범죄기록조회 또는 지문 채취 없이 의사 처방만으로 허가받은 판매처에서 의료용 마리화나를 구입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본선을 향한 주지사 선거전이 재개됐습니다. 라우너 주지사는 어제부터 제이비 프리츠커 민주당 후보를 공격하는 볼고야비치와의 밀담 내용을 담은 방송 광고를 다시 내기 시작했습니다. 라우너는 예선에서 3,800만 달러의 선거 기금을 썼고 프리츠커는 지금까지 1억 달러를 썼습니다. 람 매뉴얼 시장이 시카고 공립학교 내 학생 성추행 사건 등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시카고 트리뷴은 학교 내 교사와 직원들의 여학생 성추행, 간간 사건들을 막지 못한 사례들을 집중 보도해왔습니다. 이 문제가 내년 시장 선거에 이슈로 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94세 난 여성과 엘진 씨가 입간판 전시 문제를 놓고 대결하고 있습니다. 엘진 거주 이 여성은 집 앞들에 트럼프 탄핵이라는 입간판을 전시해왔습니다. 시 측은 이 전시물의 철거를 시도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내용이 아니라 전시물의 크기 때문입니다. 시조례는 3스퀘어피트 이상의 전시물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94세 여성은 지금 이 나이에 나는 잃을 게 없다며 시의 요구를 일축하고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낮 최고 79도, 밤 최저 65도. 내일 목요일과 금요일은 대체로 흐리고 한때 비 또는 썬더스톰이 예상됩니다. 목요일 낮 최고 76도, 밤 최저 59도, 금요일 낮 최고 75도, 밤 최저 63도. 토요일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다 한때 흐리거나 약한 비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77도, 밤 최저 63도입니다.